애플러빈이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모바일 광고 시장을 말 그대로 정복하면서 월스트리트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엄청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비결이 뭔지 하나하나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숫자가 엄청나죠? 최근 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애플러빈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64%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뭐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경쟁사들을 충격에 빠뜨린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요. 바로 경쟁사인 유니티와 비교해보면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시가총액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걸까요? 애플러빈의 성공 비결은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층부터 함께 벗겨보죠. 모든 것을 바꿔버린 아주 과감한 전략적 선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 애플러빈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변신은 아주 위험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에 좀 반하는 그런 결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전에는요, 애플러빈이 자기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게임 회사들의 광고를 틀어주는 광고 플랫폼 사업도 했어요. 선수 겸 심판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돈 잘 벌어다 주던 이 게임 사업부를 과감하게 팔아버리는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사업 구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시장의 모든 파트너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경쟁자가 아니라 오직 당신들의 성공을 돕는 기술 파트너입니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신뢰를 얻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대담한 한 수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돈 잘 버는 사업부를 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그 해답은 바로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 구축한 기술적 해자, 즉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에 있었습니다. 애플러빈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데이터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점점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건데요. 그리고 이 플라이휠의 심장에는 악선 AI라는 아주 강력한 AI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일단 사용자가 늘어나면 데이터가 쌓이죠. 그럼 그 데이터를 먹고 액선 AI가 점점 더 똑똑해져요. 똑똑해진 AI는 광고주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고요. 그럼 그 성과를 본 더 많은 광고주와 개발사들이 플랫폼으로 몰려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성장이 폭발하는 겁니다. 한번 불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결국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머리 아픈 타겟팅이나 입찰 같은 과정들을 이 엑슨 AI가 전부 알아서 그것도 아주 최적의 방식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덕분에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강력한 기술의 진짜 가치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업계 전체를 뒤흔든 두 번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비로소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2021년에 터졌습니다. 바로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광고 식별자, 즉 IDFA 추적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못하게 막아버린 사건이죠. 이건 기존 모바일 광고 시장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야말로 대격변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조차 이 변화에 휘청거렸어요. 사용자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엠러빈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예전부터 사용자 개개인을 추적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지금 어떤 상황과 맥락에 있는지를 AI로 분석하는 기술에 집중해 왔거든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이미 답안지를 갖고 있었던 셈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위기인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광고주들은 이제 1원 한 장도 허투루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직 효율, 그리고 광고비 대비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ROAS를 증명할 수 있는 플랫폼에만 돈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애플러빈은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탁월한 전략과 기술이 과연 실제 숫자로, 즉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매출이 77%나 성장한 것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아래입니다. 순이익은 164%, 그리고 조정 EBITDA는 99%가 늘었어요. 이건 단순히 회사가 커지는 걸 넘어서 돈을 버는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조정 EBITDA 마진율이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매출 100원을 벌면 비용 다 떼고 81원이 남는다는 건데 이건 정말 엄청난 수익성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았던 게임 사업부를 과감히 매각한 전략적 결정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시장은 이런 성과에 아주 확실하게 보답했습니다. 에블러빈의 높은 기업 가치와 수익성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사 유니티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질주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공한 에블러빈이 바라보고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블러빈의 다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 게임 시장에서 그 성능을 완벽하게 검증받은 이 강력한 AI 엔진을 이제는 이커머스나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커넥티드 TV 광고 같은 훨씬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하는 거죠. 만약 이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 놀라운 성장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마냥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광고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고요. 애플이나 구글이 또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와 시장을 흔들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너무나도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 엄청난 부담감은 앞으로 이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결국 에블러빈의 이야기는 집중이라는 전략,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압도적인 AI 기술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공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AI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하나의 플랫폼이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까요?